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적어낸 답안지들을 제가 다 봤는데, 로스쿨 교수님들이 평해놓은 부분, 평가들이 유튜브 방송에 보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또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교수들하고 접해서 들은 얘기로 보면은, 학생들과는 우열을 가리기가 좀 힘들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 말들이 이제 전부 다 우수해서 그런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이 표현보다는 답안이 다 충분치 않은데 그 중에 더 못하는 학생을 가리기가 참 힘들다 이런 느낌으로 들렸어요. 근데 오늘 이제 답안도 받아보니까 요 안에 약간의 우열은 있습니다. 이제 잘하는 학생도 있고 못하는 학생도 있고 한데 그 차이가 너무나 근소해요. 근소해서 면접하는 사람들은, 면접관들은 법 전문가들입니다. 법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50보 100보다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로스쿨 시험이 정량 부분이 더 이제 합격 차후를 많이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성은 차이를 학생들이 내기가 상당히 힘든 겁니다. 만약에 정성은 차이가 난다면은 특히 면접에서 우월성을 보인다면은 합격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근데 학생들은 이제 지식 수준으로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니까 면접이 또는 뭐 자기 소개서가 합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이렇게 답을 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은 정량 부분, 면접 부분에서 많은 차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표, 이제 이번 강의의 목표는 그쪽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몇 가지 이슈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법학 지식으로 답변하는 게 유리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얘기들은 괜히 어설프게 법학으로 답변하는 것보다는 일반적 답변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법학을 정확하게 활용하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지금은 이제 법대가 없어진 그 세대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면접에서 요구하는 법적 지식을 정확하게 본인이 표현한다 이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답변하라. 오히려 법학 답변보다는 일반적 답변을 하라 이렇게 이제 지도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면접관들하고 커뮤니케이션 측면에는 불리합니다. 일단 면접관들은 변호사, 판사, 검사 출신의 로스쿨 교수들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면접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법에 기초한 답변을 하는 것이 유리한데 과연 유리한 정도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준비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답변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시사 문제 이런 부분도 답변을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인데 그 일부 부분에 대해서 시사 문제를 법적 문제로 전환시켜서 시한시켜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유리해요. 예컨대 지금 문제가 되는데 장학금을 돈이 많은 집안에도 막 줬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일반적인 얘기보다는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라는 법적 지식을 활용하면은 훨씬 더 이제 면접관한테 호감을 주는 겁니다. 그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오늘 제가 답안을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다 봤지만은 이게 300매가 되든 1000매가 되든 차이가 없을 거예요. 제가 보는데 한 5분이면 파악이 됩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이 비슷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면접하는 사람들이 지루하거나 아니면 짜증나거나 아니면 피로감을 느끼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가리지 못하니까 그럼 리트 점수로 하자. 아니면 토익 점수로 하자. 그냥 내신으로 하자. 이렇게 방향을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눈에 띄는 답변이 있다. 얘는 법을 제대로 했네. 아니면은 법을 제대로 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네. 이런 답안이 있다면은 그 학생이 압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자명합니다. 자명하니까 이번 강의에서는 그렇게 교육을 시킬 것이고 달성이 되면 좋을 것인데 제 생각에는 달성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법이 이제 8가지 법이 대표적인 법들이 로스쿨에 가서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모든 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만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하는 차원의 전문 지식이 있는 것처럼 익힌다. 내지는 그만큼 필요한 전문 지식을 실제 익힌다. 이 부분은 가능해요. 가능하기 때문에 수업을 잘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로스쿨에 들어가서도 법을 공부할 때 이런 각도로 공부하면 조금 유익하겠다. 이런 지식까지도 습득한다면은 일석이조로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메일로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너무 긴장해요. 긴장하면 이제 말이 떨리거나 땀을 흘리거나 이렇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결정적으로 불리합니까? 유리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약간 긴장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저도 이제 이게 나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면접관은 아니지만 이렇게 학생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입장에서 어른된 입장에서 오는 것인데 빤질하고 이렇게 여유가 넘치는 답변보다는 학생이 뭔가 평가받는 입장에서 긴장하고 그 다음 말을 더듬고 그 다음 조금 이렇게 어색하고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인간적 호감도를 높입니다. 외래 이렇게 너무 여유가 넘쳐가지고 말을 줄줄줄 잘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 경계선이 애매해요. 아, 얘는 어떤 애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만드니까 너무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부담감 갖지 않아도 됩니다. 그 수험생이 긴장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가슴이 뛰고, 입꼬리가 흔들리고, 그 다음 손동작이 부적절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감점 요소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진지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면은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법학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들이 있습니다. 이 비중들이 상당히 높아요. 그 중에, 대부분 법학을 물으면은 헌법을 묻습니다. 왜 이제 헌법을 묻는가 보면은 이 면접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애매합니다. 애매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보고 학교에서 모든 학교에서 거의 교재로 채택하고 있는 인권법에 기초해서 문제를 구성하면은 이게 제일 무난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인권법은 이거는 보편적인 법입니다. 반면에 민법이나 형법 지식을 묻게 되면은 법학 지식의 배경을 묻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기는 힘들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법학 문제 대부분이 헌법에 기초한 또는 반대로 인권법에 기초한 헌법 지식을 묻고 있으니까 인권법을 잘 준비하면은 그래도 학교에 따라서는 적절하게 이렇게 적중하는 문제도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학교별로 약간 묻는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의 이제 메이저 대학은 특히 서울대학 이렇게 하면은 법학 지식을 잘 안 물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 쪽으로 가거나 서울에 이제 미니 로스쿨 이렇게 가면은 법학 지식을 많이 묻습니다. 정말 직접적으로 물어요. 예컨대 오늘 문제도 있었지만은 존엄사와 안락사 구별해봐라 이렇게 물어요. 그건 완전히 개념을 구체적으로 묻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묻는 것인데 추론을 해보면은 이제 변시 합격률이 50%에 지금 미달하기 때문에 변시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자체를 측정하는 부분이 지방 쪽에는 아주 이제 이 뜨거운 관심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방의 합격률이 40%, 30% 이렇게 되기 때문에 법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면접관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학교별로 지원 성향을 여러분들이 달리 한다면은 준비하는 방향도 조금 비중은 달려둬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시사 문제는 준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은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가지고 조리 있게 글 썼는가 아니면 조리 있게 글 쓴 걸 바탕으로 조리 있게 표현하는가 이 정도면 충분하지만은 법은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이 있기 때문에 잘못 답변하면 오답을 해버려요. 대신에 반대로 정확하게 답변을 하면은 교수들이 하루 종일 이렇게 면접하다가 계속 지루하다가 눈이 번쩍 뜨일 거예요. 야, 말이 통하는구나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도 이제 상대방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필요감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상대방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대단히 필요감을 느끼고 두 번째로는 그 경우는 많지 않겠죠. 공격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주고받는 경우는 면접장에서는 거의 없을 겁니다. 없을 것이고 대부분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여러분도 다 느끼는 부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쟤하고는 말이 안 통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쟤하고는 말이 안 통해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들 중에 대부분이 또는 우리가 표현은 안 하지만 주관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수준이 좀 안 맞아. 얘기하는 게 좀 재미가 없어. 이렇게 될 거예요. 내가 대학생 지식으로 묻고 있는데 상대방이 초딩처럼 답을 해요. 그렇게 하면 더 이상 말을 쏟고 싶지 않을 겁니다. 반면에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학생이 알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 학생이 전문적으로 답을 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에 맞춰서 답을 하면은 더 말을 하고 싶어 해요. 그 다음 말을 하다 보면은 어려운 내용도 이렇게 던져보고 쉬운 내용도 던져보고 이렇게 했을 때 말이 오감이 있다면은 훨씬 더 유리하게 점수를 매길 겁니다. 무조건 그렇게 돼요. 근데 지금 학생들 수준에서 그렇게 답변을 주고받을 학생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아주 소수 학생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있을 수는 있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없을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답변을 갖추는 훈련을 한다면은 어쨌든 유리할 겁니다. 유리할 것이니까 그렇게 훈련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오늘 답변도 그렇고, 인권법 내용도 그러하고, 그렇게 답변해서는
그 면접관들하고 언어 호환성이 떨어질 겁니다. 그 수많은 천편일률적인 답변 중에 하나다. 그런 학생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하면은 이 면접 법원에 대해서 유리함은 갖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면접이 사실은 잘만 준비하면은 블루오션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잘만 준비하는 게 학생들 수준에 가능하겠어요? 아마 혹시라도 작년에 면접을 준비했거나 이런 학생들이면 인권법을 들춰는 봤을 거예요. 책이 좋다, 뭐 많이 본다 이렇게 하니까 들춰는 보지만은 얘를 어디서 어떻게 내가 활용해야 될지 이 책의 이제 활용도가 이런 부분은 학생 수준에서는 달성하기가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인권법에 대한 내용 조금 이제 책이 가진 장단점, 장점이 뭐 대부분이지만은 우리 수험측 시각에 볼 때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개선해 드리고 준비를 좀 해 드릴게요.